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오늘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 계속해서 폭염주의가 내려지고 다른 지역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폭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실까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바다에 뛰어드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기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과정에 햇볕에서 걸어오는데 애들이랑 너무나도 더웠다는 걸 느꼈어요. 밖에 좀 돌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햇빛이 세서 실내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저씨도 덥지요. 시원하게 될게요. 자, 이렇게 부채를 쫙 붙여주는 모습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랍니다. 장가희 기자.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까지는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네. 어제 일요일이어서 네. 제가 한강을 한번 뛰어볼까 하고 낮 2시경에 나가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더울까 싶었는데 유난히 덥고 또 팔이 따가운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34도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더 더운데요. 서울 낮 최고 온도 35도에 현재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더웠던 날 서울 최고 기온이 36.1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웠던 날 못지않은 날씨가 오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처럼 뛰시면 탈수 증상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낮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더위가 내일부터는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내일 제주와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해서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수요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난 뒤에는 글피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오늘만큼 덥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또 날이 더워지면 온열 질환자가 많아지는데 이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총 82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돼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정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7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 달에는 5월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매우 이른 시기에 폭염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네요. 허지원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일찍 찾아온 거 이게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온 지구가 아프기는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때이른 더위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시베리아 너무 춥잖아요. 6월 그렇죠. 초에 벌써 40도가 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시베리아가요? 네, 그런데 와. 인도 북부에서는요, 지금 며칠째 일일 최고 기온이 40에서 45도에 이른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해서요. 아이고. 지난 3일간 50명 넘는 사람들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이 수은주가 46도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도 지금 폭염이 2주 넘게 이어지고 한낮 최고 기온 4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동물까지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염이 불러온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초대형 사이클론이 강타해서 최소 12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 것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높이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을 유발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세계 기상기구에서는요. 2도 이상 올라가는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2016년이 정말 더웠던 한 해였는데 네.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인도 40에서 45도, 멕시코 45도, 기본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훅훅 찌는 지구입니다. 장가희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온열 질환자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서울시는 어제 저소득층이나 또 어르신, 또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냉방비 18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요. 이러면 한 가구당 5만 원씩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를 체납하는 등 생계 유지가 좀 어려운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62만 원을 주는데요. 또 온열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 최대 100만 원을, 또 폭염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나 이 냉풍기 등 10만 원 한도 내에서 냉방용품도 준다고 합니다. 허지연 변호사, 이렇게 대책들이 이제 쭉 나오면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알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알기 쉽게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대비책 짧게, 자세하게, 쉽게 좀 알려주세요.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세 것 가지요. 같습니다. 물, 그늘, 휴식인데요.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 취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물 자주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 같은 것들로 자외선 차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늘 있으면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고 또 특히 이 자외선 지수 높은 피부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허지연 변호사가 전해드린 물, 그늘, 휴식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집에 가서 에어컨부터 찾게 되죠. 요즘에 뭐 미리 점검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수리를 맡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에어컨 수리 기사분 중에요, 오늘 하루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한 분이 계십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누굽니까 이분? 예, LG전자 조주환 사장, 조주환 CEO 이제 대표죠. 네. 저분이 지난 16일에 이제 서울 홍대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저 조끼라고 부르죠. 저 작업복을 입고 고객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현장 의견도 청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전에 이제 점검을 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또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대급 폭염이 지금 뭐 예상되고 있으니 사전에 점검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위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요.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수리를 같이 다니시는 CEO, 이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사장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다녔던 이 기사분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저는 그게 좀 더 궁금해집니다.